2022학년도 9월 고3 전국 모의 평가 확률과 통계 2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6번 문제를 보시면 주머니 A에는 흰 공이 2개, 검은 공 4개, 주머니 B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3개, 모두 6개씩 공이 들어 있습니다.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5 이상의 눈이 나오면 A에서 2개의 공을 꺼내고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B에서 2개를 꺼내는 시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꺼낸 2개의 공이 모두 흰색일 때 나온 눈의 수가 5 이상일 확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A에서 2개의 흰 공이 나올 수 있고 B에서 2개의 흰 공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A에서 뽑혔을 확률을 구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가 선택될 확률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5 이상 하니까 5, 6분의 2 해서 3분의 1의 확률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4 이하니까 B가 선택될 확률은 3분의 2 하고 확률이 서로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확률분의 확률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A가 선택되고 흰 공이 2개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확률 몇이라고 했습니까? 3분의 1 하고 6개 중에서 2개를 뽑겠습니다. 6시 2분의 흰 공 2개가 나왔으니까 2시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분모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3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분자는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B가 선택될 확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B가 선택이 됐는데 흰 공이 2개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B도 6개니까 6시 2 하고 뽑고 흰 공이 3개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3시 2 하고 나타나는데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B가 선택될 확률 3분의 2인데 제가 3분의 1로 잘못 썼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3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분자는 여기 3, 여기 2 하니까 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구하는 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이거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모를 보니까 분모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분자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6분의 1 하고 나타나서 정답은 7분의 1,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6번은 주사위 던지기, 공 뽑기가 결합된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2학년도 9월 고3 전국 모의평가 확률과 통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지역 A의 확률 변수 X, 지역 B의 확률 변수 Y라고 했습니다. 두 확률 변수 X, Y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조건가를 보시면 각각의 평균은 220과 240이 되겠습니다. 조건라를 보시면 Y의 표준 편차는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의 1.5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X는 평균이 220이고 표준편차 시그마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Y는 평균이 240이고 표준편차는 1.5 시그마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A에서 N명 그리고 그것의 표본 평균을 X바, B에서 9N명 표본 평균을 Y바라고 했습니다. X바가 215 이하일 확률이 0.1587일 때 Y바가 235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X바 먼저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가 표준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를 표현해 봤습니다. 0.1587 이하일 확률이 0.1587, 그래서 이 부분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몇이라는 뜻입니까? 여기다가 화살표로 조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0.158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가 0.1587입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0.5에서 0.1587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0. 빼주면은 341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3413 여기 있겠습니다. 0.1.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쪽에서 뽑아왔습니까? 왼쪽에서 뽑았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는 0 하고 나타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X바의 분포로 오겠습니다. 평균은 몇입니까? X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목평균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20 하고 나타나고 얼마만큼 왼쪽으로 갔습니까? 시그마만큼 왼쪽으로 가는데 그 시그마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표본 평균의 분포를 하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은 220에서 오른쪽에 조금 써보겠습니다. 220에서 마이너스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왼쪽으로 한 칸 갔습니다. 이것의 값이 몇이라는 뜻입니까? 215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는 5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y바의 분포로 와보겠습니다. y바의 분포는 어떻습니까? 표본 평균, 표준 편차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표준 편차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하는데 우리 n이 9n으로 표현됐습니다. 따라서 루트를 씌우면 3 루트 n분의 1.5 시그마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1.5 곱하기 3분의 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0.5에 5를 곱하니까 표준 편차는 2.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확률을 구하는지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아서 24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평균은 240인데 235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235 이하일 확률 해주면 몇 칸 같습니까? 5칸 왼쪽으로 갔습니다. 표준 편차 2.5니까 몇 배 같습니까? 2배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제가 다시 또 표준화하면 여기는 0이 되고 시그마만큼 2배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배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마이너스 2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구해주면 되겠습니까? 2.0은 0.477이 여기가 0.477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0.4772 더하기 0.5 해주면 0.977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7번은 표준 정규 분포표를 활용한 표준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2학년도 9월 고3 전국 모의평가 확률과 통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집합 x는 1, 2, 3, 4, 5, 6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건 가나다를 만족시키는 함수 f, x에서 x로 가는 함수 f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가를 보시면 f3 더하기 f4는 5의 배수라고 했습니다. 5의 배수 두 수를 더해서 5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5하고 10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F3 더하기 F4의 후보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F3, F4 순서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합이 5가 되는 경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 4하고 4, 1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2, 3하고 5, 3, 2도 이렇게 있겠습니다. 네 가지 경우가 있고 합이 10이 되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4하고 6, 반대로 또 6하고 4가 있고 그 다음에 5하고 5 이렇게 총 7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나를 보시면 F3은 F2라고 F2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조건 다를 보시면 F5하고 F6은 F4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즉 F4는 F5보다 작고 F6보다 작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소관계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F3하고 F4는 대소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F3보다 어떻다고 했습니까? F2하고 F1은 작다고 했습니다. 여기 작다는 표시로 왼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F5하고 F6은 F4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다는 표시로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F5하고 F6은 대소관계 없고 F1하고 F2도 대소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7가지 경우에 대해서 아래 조건, 아래 대소관계를 만족해주는 함수의 개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조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4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1,4 그러면은 F3이 1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F3이 1이면 F3보다 1, 2가 더 작아야 되는데 1보다 작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4,1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3이 4란 뜻이고 F4가 1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4보다 작은 수 중에서 골라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지가 있겠습니까? 1, 2, 3, 셋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F5하고 F6은 1보다 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 3, 4, 5, 6 중에서 하나씩 골라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순서 고려하지 않고 중복도 허락하니까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세 가지, 세 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각각 선택하는 거 세 가지, 세 가지. 그 다음에 오른쪽도 각각 선택하는 거 다섯 가지, 다섯 가지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15 제곱하니까 225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세 번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2하고 6, F3이 2고 F4가 3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값은 1 하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3보다 크니까 4, 5, 6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은 한 가지씩밖에 선택을 못하고 오른쪽은 세 가지, 세 가지 하고 나타나니까 총 9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3하고 2 해주면 이번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가 되니까 여기는 1, 2 중에서 선택을 하고 2보다 큰 3, 4, 5, 6 중에서 선택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가지 곱하기 2가지 곱하기 4가지 곱하기 4가지 8, 8이 64에서 이 경우는 64가지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4,6인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4하고 여기가 6이면 6보다 큰 수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존재하지 않고 여섯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4하고 6인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하고 4인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보다 작은 수는 1, 2, 3, 4, 5가 있고 4보다 큰 수는 5, 6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다섯 가지 선택을 해주고 오른쪽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10 하니까 여기는 100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마지막에 5,5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서는 1, 2, 3, 4 중에서 하나씩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5보다 큰 수는 6 하나 있겠습니다. 따라서 4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1 해서 4, 4, 16, 16가지가 생기겠습니다. 따라서 다 더하면 몇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둘이 더해주면 70, 80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100이 있고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몇이 되겠습니까? 23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더하면 4가 되고 1이 되고 4 해서 정답은 4번 414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8번은 중복수녀를 활용한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2학년도 9월 고3 전국 모의평가 확률과 통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두 이산 확률 변수 xy의 확률 분포표가 아래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이 5분의 31일 때 y에 대한 분산 곱하기 10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등식 하나 있고 ABC 미지수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률의 총합을 이용해서 ABC에 대한 등식 하나를 찾겠습니다. 그러면 등식이 2개가 주어진 셈이어서 어떻습니까? ABC 값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ABC 데리고 다니면서 값을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확률의 총합,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 먼저 해석하고 가겠습니다. 확률의 총합해서 a 더하기 b 이거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는데 a가 2개 있고 b가 2개가 있어서 한꺼번에 쓰겠습니다. 확률의 총합 2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x에 대한 분산을 가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별량의 제곱의 평균과 평균 구하면서 가겠습니다. 평균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균은 별량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하고 a 곱하고 9하고 a를 곱해서 더해주면 10a 하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b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3b 더하기 7b 해주니까 여기도 10b 하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5c 하고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5로 한번 묶어보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돼서 평균이 몇이 나왔습니까? 위에 2를 대입해주면 평균은 5 하고 구해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별량의 제곱의 평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별량의 제곱의 평균 하면 별량을 제곱해서 확률에 곱하겠습니다. 여기 1 곱하면 a가 되고 여기 99, 81 해서 a를 곱하면 81a가 되겠습니다. 둘이 더해주면 82a 하고 한꺼번에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82a가 되고
여기는 339, 여기는 77에 49B 하겠습니다. 더해주면 58B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58B 해주고 가운데는 25 하니까 25C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쓰겠습니까? 분산 이것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5분의 31은 하고 써보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5분의 31 이것은 별량 x에 대한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균 뭐였습니까? 5였습니다. 따라서 별량의 제곱의 평균이 계산이 되는데 5분의 31 그리고 더하기 5, 25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5분의 125 하고 나타나서 결국 뭐가 나타났습니까? 별량의 제곱의 평균은 5분의 15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조금 써놓고 가겠습니다. 5분의 156. 이번에는 뭐 하겠습니까? 별량 y에 대한 분산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평균 구하고 별량의 제곱의 평균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y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별량 y에 대한 평균 별량 곱하기 확률의 총합을 하러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a, 9a 하고 같겠습니다. 그래서 또 10a 하고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20분의 1 더하기 20분의 9 하니까 20분의 20 20분의 10 해서 2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b, 3b 더했더니 10b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10b 하고 써주고 여기도 5c 마이너스 해주면은 더하기 5c 마이너스 10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2분의 1, 2분의 1 지워주고 봤더니 뭐랑 같습니까? 맞습니다. 평균 2x랑 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5 하고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별량의 제곱 평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별량의 제곱 한번 똑같이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 1 곱해주고 여기는 81 곱해준다고 했습니다. 1 곱해주고 81 곱하면 82a 하고 똑같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82a 하고 나타나고 여기 1 곱해주고 여기는 81 곱해주니까 더하기 20분의 8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20분의 82 하고 써보고 그 다음에 여기 9 여기는 77에 49 해서 더해주면 58b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58b 써주고 그 다음에 25c 하고 써주고 25c 마이너스 여기도 25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분의 25 하고 표현이 되는데 위에서 이 값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5분의 156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5분의 156 한번 써보겠습니다. 5분의 156이었고 여기 좀 약분해서 계산하기 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10분의 41하고 2로 한번 약분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10분의 41 마이너스 10분의 25하고 표현이 돼서 10으로 통분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0으로 통분하면 200 여기는 312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41 빼주면 1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16을 더하면 10분의 328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분산, y에 대한 분산의 10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그래서 10분의 328 하고 쓰겠습니다. 10분의 328 빼기 평균의 제곱을 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 2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328 마이너스 25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250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8, 정답은 78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9번은 이산 확률 분포에서 분산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분산 2번 구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2학년도 9월 고3 전국 모의평가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4명의 학생 ABCD에게 같은 종류의 사인펜 14개를 아래와 같은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한 학생이 1개 이상, 조건 나를 보시면 9개 이하, 1개 이상 모두 9개 이하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조건 다를 보시면 적어도 한 학생은 짝수게, 그러면 가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경우 중에서 모두 홀수인 경우를 빼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A가 받는 개수, A, B가 받는 개수, B, C가 받는 개수, C, D가 받는 개수를 D라고 편의상 쓰겠습니다. 그러면 A가 받는 개수, B가 받는 개수, C가 받는 개수, D가 받는 개수는 합쳐서 14개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 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적어도 하나 이상 받아라 그랬으니까 A' 1개씩 주겠습니다. B', C', D' 해주면 10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4H, 10 하고 계산을 해주면 13C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걸 계산해주면 13, 12, 11 해서 6으로 나누면 2가 돼서 26 해서 286까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제한 조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9개 이하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학생이 이 상태에서 10개를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해서 10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 실제로 몇 개씩을 받는지 한번 네모칸에 채워보겠습니다. 이것이 A, B, C, D가 받는 개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몇 개가 되겠습니까? 이미 하나씩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11개 받고 여기 1개 받아서 어떻습니까? 9개 이하 받아야 되는데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는 총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11을 나눠주는 거니까 4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만약에 9개 1개 하고 받아보겠습니다. 9개 1개 이렇게 나눠준다고 해보겠습니다. 0 해서 10이 되는 이 경우 한번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1개씩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10개, 2개, 1개 해서 이 경우 어떻습니까? 10개를 받으니까 또 안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의 수니까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해서 경우의 수를 세보겠습니다. 그러면 4, 3, 12 해서 12가지 하고 생기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9가지가 되니까 9개 이하 조건에 맞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구한 전체 가나를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86하고 286에서 이거 더하기 이거를 빼보겠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86 마이너스 4 더하기 12 하고 계산을 해주면 16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270까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270가지 경우 중에서 우리 뭘 빼겠습니까? 적어도 한 학생은 짝수라고 해서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2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14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모두 홀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0 이상을 체크하고 싶기 때문에 A가 2A 더하기 2 스몰로 바꾸겠습니다. A가 0이면 1개를 받는다라는 조건에 맞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B 더하기 1 그리고 C는 2C 더하기 1 그리고 2D 더하기 1은 14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계산이 남습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을 다 빼주면 10이고 2로 나눠주니까 5하고 나타나서 이 경우는 전체 경우는 4H5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C3 해주니까 8, 7에 56 전체 56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 가나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 체크할 텐데 우리 조건 가는 만족하게 해놨습니다. A가 0이어도 1개씩 갖게 해놨고 그 다음에 조건 나 보시면 9개 이하 받아야 되는데 9개 이상 9개보다 큰 경우가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합이 5가 되니까 뭘 체크하겠습니까? 5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해서 5가 되는 이 경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체크를 해주면 또 제가 상자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5를 대입해주면 스몰 a가 5니까 5, 20 여기 11개가 되겠습니다. 11개 그리고 1개 해서 이 경우를 빼줘야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모두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이 경우는 모두 4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 홀수가 되는 경우는 9가지인데 안 되는 걸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4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0 해서 5 되는 경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상자를 데려와서 또 한번 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4, 2, 8 해서 9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9, 여기는 3, 1 들어가서 이 경우는 성립하겠습니다. 따라서 뭐만 빼주면 좋겠습니까? 4만 빼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56 빼기 4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56 빼기 4 하면 52 하고 남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270에서 모두 홀수가 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52개를 빼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70-52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218가지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30번은 중복조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의 해, 음이 아닌 정수에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2학년도 9월 고3 전국모의평가 미적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직사각형 A, B1, C1, D1이 있습니다. 세로의 길이는 1이고 가로의 길이는 2가 되겠습니다. 각 D1 3등분 했습니다. 그래서 3등분해서 만나는 점들을 E1, F1이라고 했고 E1하고 F1하고 길이가 같게 G1, F1, G1을 잡았습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S1 그리고 아래 보시면 같은 비율을 갖는 축소된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이 넓이들을 S2라고 했습니다. SN의 극한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속 여기에 그림을 축소해서 그려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의 넓이를 S초항이라고 하고 이 도형의 넓이를 두 번째 항으로 해서 무한 등비 급수의 합으로 우리는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초항 구하고 이 도형하고 이 도형의 비율을 활용해서 닮은 비를 활용해서 공비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색칠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색칠된 그림을 입혀서 다시 한번 문제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초항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이 길이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1이고 여기 다 30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대1 때 루트 3 해주니까 이 길이는 루트 3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여기가 몇 도가 되겠습니까? 저쪽 60도, 30도 두 개니까 60도, 여기도 30도가 돼서 2대1 때 루트 3 하면은 여기는 루트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루트 3에서 루트 3분의 1 뺀 2원 F1의 길이는 루트 3분의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또 2대1 때 루트 3 써주면 이 길이는 또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H1, F1의 길이는 3분의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초항을 구해보겠습니다. 초항은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 이 노란 삼각형 하나 빼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의 넓이는 이 삼각형에서 또 이 노란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할 때 밑변이 전부 같겠습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초항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초항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공통으로 루트 3분의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왼쪽 이 삼각형의 높이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루트 3분의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높이는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노란 삼각형은 3분의 2 하고 나타나는데 이거 몇 번 빼줘야 되겠습니까? 이거 2번 빼줘야 되겠습니다. 계산을 간단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서 마이너스 3분의 1 하고 남겠습니다. 이 약분해서 루트 3분의 1을 곱해주면 앞에 부분은 3분의 2가 남고 뒤에는 3 루트 3분의 1 하고 빼주겠습니다. 3 루트 3분의 1 하고 우리 초항을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공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이 직사각형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2대1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길이를 제가 K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K 그러면 여기는 2대1 하니까 2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는 그럼 또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세로의 길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이 각 45도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k 하고 이 길이도 나타나겠습니다. 이 길이를 체크를 할 텐데요. 이 길이는 어느 길이랑 같습니까? 이 위로 올라가면 D2, D1하고 같겠습니다. 그래서 2에서 2k를 빼겠구나 하고 쓰겠습니다. 2 빼기 2k.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것은 몇입니까? 우리 이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위에 루트 3이라고 썼습니다. 따라서 이 길이 더하면 3-3k가 되겠습니다. 3-3k는 루트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k를 쓰면 3분의 3 빼기 루트 3인데 루트 3으로 한번 약분해 놓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3분의 루트 3 빼기 1하고 k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닮은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닮은비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 세로의 길이로 가겠습니다. 여기 1이었고 여기 k니까 1대 k 해서 닮은비는 1대 k. 그러면 공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넓이로 가니까 k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비하고 써보겠습니다. 공비는 k제곱 해주니까 3분의 제곱하면 4-2 루트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 해주겠습니까? 1-r분의 a 해줘야 되니까 1-r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r 해주면 1에서 빼주면 2 루트 3-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초항에다 1-r분의 1 이것의 역수를 곱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초항 어떻게 하겠습니까? 초항 통분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3 루트 3분의 하고 통분해 보면 3 루트 3분의 루트 3 곱하니까 2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고 1-r분의 1 역수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3 하고 나타나서 약분하면 루트 3분의 1이 되는데 유리화를 해서 이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루트 3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7번은 무한등비급수와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2학년도 9월 고3 전국모의평가 미적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좌표 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C가 주어져 있습니다. 점 A의 좌표는 2,0이고 점 B의 좌표는 0,-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x좌표가 음수인 점 P 원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PAB의 각이 세타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 각이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점 Q가 있는데요. 0,2 코사인 세타라고 했습니다. 이 y축에 있는 이 점 2 코사인 세타의 범위를 체크를 하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 코사인 세타는 2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점 Q의 좌표는 이 지름 위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어서 어디에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까? 직선 BP에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여기 있는 점을 Q라고 하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R이 되겠습니다. 그때 PR의 길이를 세타로 표현해서 정적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보조선 있는 그림을 좀 또 그려놨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제가 좀 써놨습니다. 2 마이너스 2이고 점 Q의 y좌표는 2 코사인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수선의 발 내렸고 이 PR의 길이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PAB 이 각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각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림처럼 제가 어디로 옮겼습니까? 원주각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이 각도 같은 원주각이어서 이 각 세타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각이 세타고 이 지름의 길이는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PB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4 곱하기 사인 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4 사인 세타 하고 PB의 길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또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이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 코사인 세타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니까 이 길이는 2 코사인 세타 더하기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2 코사인 세타 더하기 2 하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각도 알고 있습니까? 여기 지름이어서 90도 여기도 90도 해서 이 선하고 이 선분이 평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각으로 이 각도 세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또 RB의 길이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빗변의 길이가 2 코사인 세타 더하기 2니까 또 사인 세타를 곱해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 코사인 세타 더하기 2 곱하기 사인 세타 하고 RB의 길이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PR의 길이 여기가 F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PB에서 RB를 빼겠습니다. 따라서 F세타는 하고 써보겠습니다. F세타는 4사인 세타에서 이것을 빼주면 2사인 세타가 빠지니까 2사인 세타 하고 남겠습니다. 2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적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부정적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하고 나타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형태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하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 하고 바뀌겠습니다. 이것의 부정적분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사인 세타 치환하면 이것이 도함수가 돼서 마이너스 1 더하기 t 적분하는 것과 같겠습니다. 따라서 부정적분 구해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2배에 해주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t니까 2분의 1 t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2분의 1 코사인 제곱 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값을 제가 마이너스 2를 좀 곱해놨습니다. 6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분의 파이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3분의 파이 대입해주면 60도니까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고 여기에 3분의 파이 대입해주면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6분의 파이 대입해주면 30도니까 코사인 2분의 루트 3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 하고 표현되고 여기에 대입해주면 2분의 루트 3을 제곱하니까 4분의 3인데 빼기 4분의 3 하고 써주겠습니다. 제가 여기 부호를 잘못 썼습니다. 6분의 파이 대입해서 빼주는 거라 여기 더하기 하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하고 표현되고 더하기 루트 3 하고 남겠습니다. 통분해서 답을 한번 해주면 2분의 2 루트 3 마이너스 3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8번은 삼각함수의 극한과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주각 활용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2학년도 9월 고3 전국모의평가 미적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2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래 조건 가한 r을 만족시키는 함수 fx에 대하여 fx 이퀄 0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알파 베타의 차의 제곱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 가한 r을 만족하는 fx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fa가 6이 되는 그런 a에 대해서 gx는 x 이퀄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gx 어떤 함수입니까? fx 2차 함수이고 지수함수하고 2차 함수의 합성함수 이렇게 곱함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gx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x 이퀄 a에서 최대값을 가지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극대값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극대값하고 조금 써놓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나를 보시면 gx는 x 이퀄 b, x 이퀄 b 더하기 6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 최소값은 b하고 b 더하기 6에서 극소값으로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극소값하고 또 조금 써보고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gx가 극대값을 갖는다고 최대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fx의 차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fx는 2차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양이고 이거 양이고 x가 무한대로 가면 계속 커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계속 커지니까 최대값을 가질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이러한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gx가 어떤 점이라고 했습니까? gx는 a하고 b 더하기 6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gx 도함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G'X는 하고 써보겠습니다. G'X는 2의 fx제곱 왼쪽으로 꺼내놓고 이거 먼저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x가 되고 그 다음에 왼쪽 거 fx 더하기 2 그대로 놔두고 오른쪽을 미분하면 f'x 하고 남겠습니다. f'x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의 fx제곱 해주고 fx 더하기 3 하고 나타나고 f'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도함수가 0 되는 x들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겠습니까? 이 지수함수는 항상 0보다 크니까 이 부분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그래프를 활용해서 어디가 A고 어디가 B고 어디가 B 더하기 6인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도함수 0 되는 점이 있고 fx 이퀄 마이너스 3이 되는 점이 있겠습니다. 여기 fx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도함수 0이 되는 점인데 여기가 함수값 6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하고 표시해 놓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f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x 더하기 3하고 f'x 부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쪽을 체크를 해주면 이쪽은 fx 더하기 3은 언제나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양수 왼쪽 표현해주고 오른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울기 양이고 기울기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기울기 양, 기울기 하니까 두 함수의 함수값의 곱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양에서 음으로 가니까 여기가 극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여기는 fx 더하기 3이 음수고 오른쪽으로 가면 양수가 되겠습니다. 기울기는 언제나 양수니까 양수하고 표현이 돼서 음에서 양으로 가니까 이 점에서 극수가 나타나는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는 양수고 여기는 음수고 기울기 음수니까 음수 곱해주면 여기도 음에서 양으로 가니까 여기 극소, 여기 극대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이 점의 x좌표가 a이고 이 점의 x좌표는 b 더하기 6이고 이 점의 x좌표는 b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프의 개형은 어떤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프의 개형은 의미가 없지만 그래프의 개형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밑에 조금 그려놨습니다. 아래 그래프의 개형을 보시면 B에서 극소 A에서 극대 B 더하기 A 더하기 제가 여기 잘못 썼습니다. B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B 더하기 6에서 극소 그렇게 나타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여서 x가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가면 x축에 붙는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 이러한 그래프의 개형을 갖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어딘가에 x축이 이렇게 있어서 x절편 찾아서 그 차의 제곱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차의 제곱을 구하는데 뭐가 눈여겨보여지십니까? 우리 함수값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3하고 6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폭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간격 몇입니까? 이 간격 b에서 b 더하기 6까지 이 간격이 6이니까 절반 하면 이 간격이 3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그래프를 뽑아와서 우리 기준을 원점으로 놓고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몇이라고 하겠습니까? 여기를 0이라고 하고 여기 3, 여기 마이너스 3 하고 그래프를 조금 다루기 심플한 형태로 데려오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는 6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x축이 있어서 x축 표현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거리곱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함수식 이용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일단 0을 기준으로 해서 3하고 마이너스 3 이것을 이용해서 뭘 구하겠습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0을 기준으로 얼마큼 위에 있습니까? 0에서의 함수값은 이 선을 기준으로 9칸 위에 있겠습니다. 그것을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 A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0을 기준으로 오른쪽 빼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0 빼기 3 곱하기 0을 기준으로 왼쪽을 빼줍니다. 그러면 0 더하기 3 이것을 계산했더니 몇이라는 뜻입니까? 마이너스 3에서 6까지 9칸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9a 하고 나타나니까 a는 마이너스 1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제가 거리곱 공식을 쓰겠습니까? 이 위에서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거리 서로 같고 여기가 실제로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 같으니까 제가 이 거리를 K,
여기 이 점의 좌표를 k, 이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k 하고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실제로 알파 베타는 아니겠습니다. 알파 베타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알파 베타는 다르지만 뭐는 같겠습니까? 맞습니다. 거리의 차는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리의 차는 베타 빼기 알파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k하고 똑같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거리곱 공식을 여기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여기 0이라고 했습니다. 0에서 k 빼주고 최고차의 개수를 곱하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0 빼기 k 해주고 그리고 또 곱하기 0 더하기 k를 해주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을 기준으로 6칸 위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는 6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이거 k제곱인데 k제곱이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구하고 싶은 거 뭐라고 했습니까? 알파 빼기 베타 차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차 우리 2k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곱하면 4k 제곱 구하는 것이니까 6, 4, 24 정답은 24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제가 뭘 썼습니까? 거리곱 썼습니다. 이제 함수식으로도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함수식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로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0하고 마이너스 3, 3 그리고 함수값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 a라고 하고 x 더하기 3 그리고 x 빼기 3 빼기 3 하고 함수식이 나타나겠습니다. 0에서의 함수값을 기준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3 함수값 6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9 하니까 a는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9인데 빼기 3을 하니까 더하기 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는 0이 되는 x를 찾으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베타 빼기 알파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이 루트 6하고 표현이 돼서 제곱해주면 6, 4, 24 정답은 똑같이 24 나오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9번은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극대극수로 해석을 했고 거리곱 공식과 함수식을 활용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2학년도 9월 고3 전국 모의평가 미적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9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함수 gx는 0 이상 1 미만에서 fx랑 같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 더하기 1이 gx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주기가 1인 주기함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함수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fx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0에서의 함수값하고 1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서 연속이 되게 붙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x, gx를 0에서 5까지 정적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gx에 대한 정보를 얻어오려면 fx에 대한 정보를 데려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가 나를 만족하는 fx가 어떤 fx인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극한값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어서 0분의 0꼴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0분의 0꼴 활용해주면 분자가 0이 돼야 되니까 0을 대입해서 0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파이 f0이 0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인 값이 0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0이 0이 되거나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무슨 뜻입니까? f0의 값이 정수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뭘 쓰겠습니까? 미분계수의 정의 또는 로피탈 편한 걸 쓰시면 좋겠습니다. 미분계수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뜻이죠. 이거 도함수 구해서 0 대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함수 구하는 걸 생략하고 바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파이 f0 곱하기 합성함수 미분을 하니까 f'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뭘 알고 있습니까? f0이 정수가 나타나고 코사인 파이 곱하기 f0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0이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어떤 사실을 알겠습니까? f'0이 0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차 함수 좀 그려봤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를 그렸는데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gx 주기함수인데 0하고 1에서 fx랑 같고 그 다음에 1만큼씩 가서 연속이 되게 붙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면 함수값 1이 되게 만족하는 일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구나 하고 개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뭘 썼습니까? 3차 함수 비율을 써서 극소값의 x좌표는 3분의 2라는 것까지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조건 나를 보시면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은 5다 하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극값의 차공식을 쓸 텐데요. 극값의 차공식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또 뭘 쓸 수 있겠습니까? 거리곱 공식을 쓰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극값의 차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하고 표현이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 9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3분의 2에서 0을 뺀 걸 세제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3분의 2 빼기 0에 세제곱 해주면은 9가 3이 3개 있어서 약분하면 3 남고 2 한번 약분하니까 3분의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F0이고 옆 밑에는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극소값은 F0-3분의 4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되는데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또 5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곱해서 5가 되는 F0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F0 곱하기 F0 마이너스 3분의 4를 했더니 5가 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3 곱해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3F0의 제곱하고 표현되고 마이너스 4F0 그리고 3을 곱해서 넘겨서 마이너스 15는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3이고 1이고 여기는 3, 5 해주면 3, 3, 9에서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겠습니다. 따라서 F0은 3하고 마이너스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F0은 3하고 마이너스 3분의 5하고 나타나는데 우리 F0의 후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정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F0의 값이 몇입니까?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fx가 이제 구체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fx 한번 쓰고 가겠습니다. fx는 뭘 기준으로 쓰겠습니까? f0을 기준으로 0에서 접하고 1에서 뚫고 가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 9가 되고 x제곱 x-1 더하기 3 하고 fx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gx 그래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0에서 1까지 fx 그래프 조각을 뜯어왔습니다. 그러면 0에서 1까지 이렇게 한 칸씩 그래프들이 움직여서 이러한 gx의 그래프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정적분을 해야 되는데요. x, gx 정적분 하겠습니다. 그런데 gx의 그래프의 식이 어떻습니까? 0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 2에서 3까지 이 fx를 오른쪽으로 계속 한 칸씩 평행 이동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gx의 그래프를 구간을 나눠서 이 gx의 그래프를 왼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해,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이 fx의 그래프의 식을 활용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간을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0에서 1까지 x, gx 한번 해보겠습니다. x, gx 해주면은 0에서 1까지는 fx랑 같겠습니다. 따라서 0에서 1까지 fx 대입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9x의 세제곱하고 나타나고 x-1 더하기 3x d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0에서 1까지 9x 세제곱 x-1 이 그래프 어떤 그래프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4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이 부분 우리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4차 함수 넓이 공식을 써서 바로 접근하겠습니다. 넓이가 아래 그래프가 x축 밑에 있으니까 음의 넓이 해서 마이너스 20분의 1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0분의 1 최고차항의 개수 9가 되고 1 빼기 0의 5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 나가면 2분의 1 x제곱 0하고 1 대입하니까 3 곱하기 2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0분의 9 하고 표현이 되고 더하기 2분의 3 하고 정적분의 결과를 얻겠습니다.
이번에는 1에서 2까지 한번 정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에서 2까지 x, gx 하고 쓸 텐데요. 제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왼쪽으로 한 칸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0에서 1 하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x 더하기 1 그리고 gx 더하기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gx 이제 0하고 1로 왔으니까 fx로 그대로 오겠습니다. 0에서 1까지 x 더하기 1 그냥 gx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전개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분배 한번 해보겠습니다. 0에서 1까지 x, gx 그대로 한번 나타나고 그 다음에 gx 0에서 1까지 gx, dx 한번 하는 식으로 분배되겠습니다. 또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에서 3까지 x, gx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왼쪽으로 두 칸 옮겨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두 칸 옮기면 x 더하기 2gx 더하기 2dx 하고 표현이 되고 gx 더하기 2는 주기함수이니까 다시 gx로 한번 바꿔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gx 이것은 다시 fx랑 같겠습니다. 0에서 1까지 하고 또 분배 한번 해보는데 x, gx 하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배의 0에서 1까지 gx, d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미리 써놨습니다. 3에서 4까지는 왼쪽으로 3칸 옮기니까 여기 3이 붙겠습니다. 4에서 5까지는 왼쪽으로 4칸 옮기니까 여기 더하기 곱하기 4하고 붙겠습니다. 그럼 이 값들을 다 더해야 되는데요. 이 값이 몇 번 나타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 번 나타나고 여기도 한 번 나타나고 여기도 한 번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도 한 번 여기도 한 번 실제로 이 값은 5번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gx 여기는 2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3배가 되고 여기는 4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 1까지 gx, dx 구해서 전부 몇 번 더해주면 되겠습니까? 4, 3, 2, 1 하니까 10번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구석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0에서 1까지 하고 해보겠습니다. 0에서 1까지 gx 해주는데 그냥 fx 한번 쓰겠습니다. 그러면 9x제곱 그리고 x-1 더하기 3d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 3차 함수가 되는데 여기다가 제가 조금 그려놓겠습니다. 이 그려진 그림을 보시면 0에서 1까지 이 핑크색 부분 정적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3차 함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밑에 써놨는데 3차 함수 넓이 공식을 써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거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겠습니다. 마이너스 12분의 1 곱하기 최고차항의 개수 9 그리고 1에서 0까지니까 1의 4제곱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3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0에서 1까지 정적분하면 그냥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3 하고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습니다. 이거 몇 배 한다고 했습니까? 이거 5배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5배 해주면 더하기 2분의 5, 3, 1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몇 배 한다고 했습니까? 10배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 하고 나타나고 가운데 지워지겠습니다. 그래서 4로 한번 통분해 보겠습니다. 4로 통분하면 4분의 마이너스 9, 120 해주니까 11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P 더하기 Q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11 더하기 4 하면 정답은 115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30번은 주기함수 정적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극값의 차공식, 3차 함수 넓이 공식, 4차 함수 넓이 공식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